에로스는 사랑 주제의 그림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존재죠. 자연스레 에로스에게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라는 찬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에로스 자신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푸시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그림의 세 번째 주제로 에로스 편입니다. 에로스는 사랑 주제의 그림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존재죠. 하나의 장면으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하는 회화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를 그려넣으면 그 사랑 이야기를 보다 쉽게 전할 수 있죠. 그런 까닭에 주로 화면 귀퉁이에 자리할 망정, 이 사랑의 신만큼 미술작품에 많이 등장한 신화의 신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에로스에게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라는 찬사가 주어졌습니다. 에로스가 그림 속에서 가장 많이 맡은 배역은 남녀의 머리 위를 벌처럼 붕붕 배하거나 주변에서 노니는 것입니다. 대부분 천진무구한 장난꾸러기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장난꾸러기 꼬마가 사랑의 신으로 그 이미지를 굳히게 된 것은 사랑이란 어린아이의 행동처럼 예측 불가능한 희비의 드라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장난처럼 사랑은 제멋대로 전개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푸생이 그린 에코와 나르키소스입니다. 주인공인 나르키소스는 잠이 들어 있고 그를 사랑하는 에코는 바위에 기대어 있습니다. 에코는 저주를 받아서 남이 이야기하면 그 말끝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르키소스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을 다 고백할 수가 없었고 나르키소스가 이야기하면 그 말끝을 따라할 뿐이었죠.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쳐다보는데 그 마음을 나르키소스는 몰라줍니다. 바로 그 에코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그림에 보면 에로스가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죠. 지금 에코의 마음에는 저런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랑을 나르키소스는 받아들여 주지가 않죠. 점점 사여가다가 그 뼈가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만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바로 그런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은 지휘고하나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심지어 아르테미스 여신에게도 사랑의 화살을 쐈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맞았으니 아르테미스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테미스는 영원히 처녀로 살 것을 맹세한 여신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사랑의 화살을 쐈습니다. 이렇게 장난꾸러기다 보니까 이런 짓도 서슴지 않았고,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는 에로스 때문에 때로 사랑의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에로스가 회화 속에서 연출하는 사랑의 다양한 표정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크롬베리가 그린 이 그림처럼 활을 쏘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지고요, 굉장히 얄궂은 장난꾸러기의 표정을 짓고 있죠. 이렇게 사랑의 화살을 맞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의 화살을 마구 쏘아댑니다. 금촉 화살을 쏘면 사랑에 빠지고요, 납촉 화살을 쏘면 그거 맞은 사람은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가장 잘 치는 장난이, 남녀가 같이 앉아 있으면 한 사람한테는 금촉 화살 쏘고 다른 한 사람한테는 납촉 화살 쏘서 한 사람은 좋아 죽겠다고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싫어 죽겠다고 도망다니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그림에서 잘 그려지는 에로스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횃불을 든 모습입니다. 횃불을 들고 있는 에로스, 저 횃불은 사랑의 횃불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옆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이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란체스카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눈을 가린,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런 모습으로 에로스를 곧잘 그리기도 합니다. 눈을 가렸다는 것, 앞을 못 본다는 것은 맹목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국경도 초월하고 주변의 반대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눈을 가린 에로스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또 화가들은 잠자는 에로스도 곧잘 그려 넣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이 잠자는 에로스, 에로스가 잠들었다는 것은 사랑이 잠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잠자는 지금 에로스를 그려놓게 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사랑이 잠들어 있다,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들어 있던 사랑이 깨어나게 되면 다시 이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꽃피어나겠죠. 레옹 바지우 페로가 그린 깨어나는 사랑이라는 그림을 보면 귀여운 아기가 혼한 잠을 다 자고 이제 막 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순수한 표정,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날 때의 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은 이런 에로스의 모습, 표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짐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랑 이야기가 어떤 종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이 승리자 에로스라는 그림은 에로스가 여러 가지 사물들을 늘어놓고 그 위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걸터 앉아 있는 그 대상은 지구 위입니다. 지구 위에 천이 드리워져 있고 옆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살짝 보이는데, 지구 위에 올라앉았다, 즉 세상 위에 올라앉았다. 그 얘기는 사랑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사랑은 에로스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에로스가 화살을 쏘지 않았다면 사랑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해피엔드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불행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에로스를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회화에서 보면 에로스를 잡아다가 혼내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그려진 대표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가 부시에가 그린 포로가 된 에로스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ним페들이 에로스를 장미다발로 묶고 있어요.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 왼쪽 하단에 보면 한 소녀가 에로스의 화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그 화살 끝을 만져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위험한 행동이죠. 이렇게 만졌다가 살짝 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녀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에르스트리 그린 꾸짖는 아프로디테라는 그림은 에로스의 장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엄마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혼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섭게 혼내는지 보다 보면은 웃음이 절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에로스가 무릎을 꿇고 아주 빌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나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죠. 머리끄댕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놀래갖고 자기도 맞을까봐, 혼날까봐 막 황급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혼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만프레디가 그린 에로스를 응징하는 군신 아레스. 우리가 아프로디테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사랑 이야기 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물에 묶여서 모든 신들 앞에서 망신당했죠. 아레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사랑도 에로스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죠. 그래서 에로스를 붙잡았어요. 근데 지금 에로스 보시면 눈을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레스로 하여금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게 한 거죠. 그래서 망신을 당하게 했습니다. 화가 난 아레스가 채찍을 들어갖고 마구 두들겨 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화에 보면 이렇게 에로스를 한 명만 그려놓은 그림도 많이 있지만 복수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 이야기 읽어보면 에로스는 한 명이거든요. 여러 명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을 그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많이 이 화폭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림이 그만큼 부드럽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수로 그려진 에로스들을 똑같은 아기, 날개 달린 아기의 모습으로 에로스들을 그려놓는데, 그렇게 그려놓게 되면 아모레스 혹은 아모리니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여운 아모레스를 그린 그림 가운데 하나가 부세가 그린 에로스의 관역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 상단에 보면 하트가 그려진 관역이 있죠. 그 관역에 화살을 쏩니다. 에로스들이 이제 사랑의 화살 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화관을 들어서 사랑의 승리를 표시하는 그런 에로스도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에로스들이 복수로 그려진 것들을 우리가 아모레스, 아모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서양 회화 안에서 에로스는 다양한 표정으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그릴 때 저렇게 그릴 때 그 사랑 이야기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달콤함, 사랑의 부드러움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로스 자신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시케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기 2세기경에 로마의 문인 아플레이우스에 의해서 아름다운 철학적 동화로 진화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글을 토대로 수많은 화가들이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 그림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드니가 그린 이 그림은 사랑에 빠지는 에로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푸시케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도 질투를 느낄 정도였어요. 얼마나 질투를 느꼈는지 자기 아들 에로스를 부릅니다. 네가 가서 사랑의 화살을 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에로스가 어머니의 분부대로 무가치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활을 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푸시케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드니의 그림에서 보면 푸시케가 그림 하단에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에로스가 놀래서 막 몸이 흔들려요.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막 몸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러자 에로스는 푸시케를 자기 궁궐로 데리고 와요. 레이턴경이 그린 이 그림은 푸시케가 에로스의 궁궐에 와서 목욕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푸시케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도 반한 것 같아요. 그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푸시케였습니다. 그리고 이 푸시케를 자신의 연인으로 삼은 에로스는 밤마다 찾아와서 푸시케와 사랑을 나눠요. 밤에 오기 때문에 푸시케는 에로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만 만나야 되니까. 에로스는 그런 푸시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사랑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드의 그림은 그렇게 밤에 찾아와서 사랑을 나눈 다음에 아직 푸시케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제 자리를 뜨려는 그런 에로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웃고 있는데 아주 장난꾸러기 같죠.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사랑을 나눴습니다. 피코가 그린 그림도 바로 이런 밤에만 찾아오는 에로스의 모습을 잘 나타낸 그림입니다. 지금 새벽에 동이 터오거든요. 빛이 비춰와요. 그래서 에로스 몸에도 그 빛이 비치고 있죠. 푸시케의 몸에도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아직 푸시케는 일어나지 않았죠. 바로 이 은은한 새벽빛을 받으면서 에로스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이제 집안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다들 괴물에 잡혀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푸시케가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언니들에게는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생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었어요. 프라고나르가 그린 에로스에게 받은 선물을 언니들에게 보여주는 푸시케를 보면은 언니들이 아주 속으로 굉장히 질투하는, 시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언니들 위로 지금 보면 질투의 여신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막 뱀을 쥐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지금 강렬한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가 혹시 괴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밤에 등불을 켜고 보면 괴물일 수 있다. 괴물이라면 내가 이 칼을 줄 테니까 목을 베라. 그래서 칼을 하나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시케는 의심을 안고 궁궐로, 에로스의 궁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이제 잠들었을 때 몰래 에로스에게 다가갑니다. 등잔불을 켠 거죠. 등불을 켜고 보니까 괴물이 아니라 너무나 잘생긴 미소년이에요. 그래서 그 미소년의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등불을 그 얼굴 쪽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에로스 어깨에 떨어집니다. 에로스가 놀라서 깨어나게 되죠. 깨어나서 보니까 푸시케가 등불을 들고 자기의 정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에로스는 어리석구나 푸시케여,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기껏 이것이란 말이냐, 막 화를 내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크레스피가 그린 그림에서 보면 에로스가 너무 놀라서 지금 어둠 속으로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어요. 푸시케는 자기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는 한편으로는 감탄했지만 또 자기가 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로스는 푸시케를 버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궁궐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사랑과 또 궁궐과 그 모든 것을 잃은 푸시케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너무나 슬피 울지만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로스의 엄마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갑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여러 가지 그 시험을 내게 됩니다. 뭐 곡식들을 나달별로 다 구별해서 쌓아놓는 이런 벌을 내린다든지 온갖 역경을 가져다 줍니다. 푸시케가 그것을 다 극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을 하나 하죠. 그것은 뭐냐면 망자들의 세계, 죽은 자들의 세계에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하세계의 왕비 페르세포네를 만나서 화장품 상자를 하나 받아오라는 겁니다. 지하세계, 망자들의 세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푸시케가 기겁을 합니다. 거기 간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니까. 하지만 자기의 사랑을 잊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자기 사랑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지하세계까지 갑니다. 푸시케가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한 페르세포네는 푸시케에게 화장품 상자를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절대 이 상자를 아프로디테에게 갖다 줄 때까지는 열어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상자를 갖고 오다가 푸시케가 다시 또 시험에 빠집니다.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화장품 상자기에 지하세계까지 가서 갖다 달라고 했는가. 너무나 궁금해서 살짝 열어보자 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마법의 잠이 빠져나옵니다. 워터하우스가 그린 황금 상자를 여는 푸시케는 바로 그 마법의 잠이 빠져나오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연기처럼 빠져나오는데 이 연기에 취해서 결국 푸시케는 잠이 들게 되죠. 영원한 잠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에로스가 알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온갖 시련을 다 겪고 결국은 영원한 잠에까지 빠지게 된 푸시케가 에로스는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다가가서 자기의 사랑의 화살로 깨웁니다. 제노가 그린 그림에 바로 그 장면이 잘 나타나 있죠. 푸시케는 영혼,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 정신은 이렇게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 이 나비를 가지고 상징하게 되는데, 그래서 푸시케를 그린 그림에는 이렇게 나비가 자주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푸시케는 에로스와 다시 재회하게 되죠.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이 푸시케를 데리고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푸시케와 제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이고 푸시케는 인간이어서 원래는 결혼할 수 없지만 이 결합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우스에게 간청드리게 됩니다. 키아보네가 그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둘은 제우스 앞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우스와 헤라 여신이 앉아있는 그 앞에 푸시케와 에로스가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신들의 축복을 받고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큐피드는 자기의 사랑을 해피엔드로 끝내게 됩니다. 오늘은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에로스가 사랑 그림에 어떤 식으로 등장하나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님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